자, 우리 HLB 유저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영상 썸네일 문구를 보고 여러분들 조금 놀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크게 대단하게 판을 다시 짜거나 막 그렇다기보다도 일단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 고민거리의 파이와 무게가 생각보다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인지를 하시고 지금이라도 캐치를 하신 다음에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을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HLB 내가 뭐 오랫동안 들고 왔고 애지중지하고 이런 건 좀 내리셔야 돼요. 감정을 내린 상태로 계산하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감정을 내려두고 이성적으로만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나타날 조정 기간 동안에 잘 열심히 매집하고 사들이고 단가 관리 해가지고 최종 목표가까지 같이 좀 가보기로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또 계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거를 좀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은 뭐냐면은 끝까지 간다는 맞아요.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은 끝까지 간다, 이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는 상승장이 얼마 안 남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1년은 못 넘깁니다. 그래서 길어봐야 올 연말 이내로 어쨌든 이 대상승장이 끝날 텐데, 근데 지금까지 올라온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크게 올라왔고 이 안에서 진짜 몇 배가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았는데, 그럼 이제 이거죠. 지금부터 쉽게 말해서 이만큼 올라온 것만큼 또 이런 기대치를 우리가 갖고 앞으로 뒤에 더 큰 상승이 나타날 건데, 거기서 발생하는 그 어마어마한 수익들은 내버려 두고 HLB에 그냥 올인해서 기다리는 게 맞느냐, 이거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HLB를 또 다 매도해서 그냥 홀딱 다른 데로 넘어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HLB를 여러분들이 비중이나 단가 수익 중이냐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HLB를 일부는 보유를 해야 돼요. 무조건 보유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좀 더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일부 물량들을 다른 데서 매매를 좀 해보다가 기회비용을 아끼고 수익을 내면서 오히려 HLB가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불려놓은 시드가 있잖아요. 그걸로 더 많이 HLB를 사서 더 배로 수익을 내는 것도 타이밍상 딱딱 맞춰가지고 전략적으로 이행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HLB 다 팔자라는 게 아니고요, 사지 말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지금부터 발생하는 그 텀, 결국에 HLB가 다음 재료까지는 아무런 재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라는 로스를 챙기고 가자라는 거죠. 오늘은 일부러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거니까 또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떤 거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여러분들 시장을 좀 잘 보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저희 본사에서도 오프라인 강의를 했을 때 뭐를 좀 예의주시하라고 말씀을 드렸냐, 올해 11월에 뭐가 있습니까? 미국 중간선거가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공화당이 조금씩 뭔가 밀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제 중간선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여당이 승리한 경우는 단 3번밖에 없었습니다. 뭐 그래서 사실 이번에 4번이 되지 말라는 이유는 없기는 한데요. 이게 원래 보통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얼마 전에 시장 급락을 만들었던 케빈 워시 지명, 그쵸? 상원에서 최종 승인을 하면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는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배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모든 내용들, 이거 말고도 더 많지만 이런 다양한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현재 코스피 일단 5천은 훌쩍 넘어섰고 코스닥은 아직까지 1150 정도, 이 정도에 머물러 있지만 실제로 뭐 3000을 가니 많이, 이거는 뭐 까봐야 아는 건데 2000까지는 충분할 것 같거든요. 3000은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 좀 말이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코스닥이 3000 갈 정도면 코스피도 6000, 7000을 노려볼 수는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뭡니까? 유동성 베이스로 인해 계속해서 시장은 더 치고 올라간다. 그 다음에 고객 예탁금이 지금 111조를 넘어섰거든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자금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거품이 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장 상승이 좀 더 나타난다라는 거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거,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회비용하고 지금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서, 왜냐면 HLB를 지금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7월 달에 FDA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럼 2월이고 2, 3, 4, 5, 6, 이 5개월 동안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날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5월, 6월 정도 되면, 뭐 거의 6월이겠지만 이때쯤 되면은 HLB가 최종 승인 기대감을 갖고 올라오겠죠. 그럼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2월, 그 다음에 3, 4, 제가 그래프로 그려드릴게요. 6, 7이에요.
그러면 2월달 지금 이제 주가 올라서 여기 있어. 3월도 부진해. 그냥 이래.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이러다가 슬금슬금 올라가려고 해요. 이렇게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그냥 계속 이렇게 가요. 더 멀리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비어있는 공간 동안에 매매를 좀 해놓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다시 사면 되잖아요. 어렵진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라는 거를 평소에도 원래 고려는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번에 이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저는 좀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건 어차피 제가 다 공유를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안 돼.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비중이나 뭐 수익이냐 손실이냐 등등 여러 가지 고려 대상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경우만 한번 브리핑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에서 고민되고 걱정되는 거는 뭐냐. 첫 번째로는 이런 전략을 내가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느냐 이거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기회비용을 아끼려고 그다음 뭘 사야 되는데 무엇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일단 제가 도움을 한번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돼요? 결정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 감안해서 좀 보시라는 뜻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움을 제가 이번에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귀찮게 할 일 없고요. 그래서 HLB 진짜 실전 전략, 이 실전 전략이 HLB만 잘 사고 잘 파는 거 물론 너무나 중요한데 뭐 무한됩니까? 여러분들 돈이? 아니잖아요. 살 수 있는 건 한정적이고 수익도 기회가 왔을 땐 내야 되는데 HLB 자체도 기회가 왔지만 근데 그 HLB에 대한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2배, 3배 올라갈 종목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들 수익 못 내면 HLB가 최종적으로 수익이 잘 났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거 오히려 뒤따라가는 꼴밖에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수익을 크게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분명히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과 결정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드려볼 거고 그래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일단 내용을 들어보시고 알겠어. 그럼 나도 기회비용이라는 걸 한번 세이브 시켜보고 나중에 HLB 다시 재진입하는 것까지도 김 대표가 무료로 도움을 준다고 하니 내가 그것까지 한번 해볼게. 그러면 그거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미리미리 신청을 좀 해두십시오. 조만간 한번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일단 내용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체 투자금 중에 HLB 혹은 HLB 그룹주 요거 같이 포함해서 보셔야 돼요. 어차피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걸 전부 다 합산했을 때 투자금 대비 비중이 40%를 넘느냐. 뭐 각자의 시드머니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1,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이 40%면 400밖에 안 되지만 1억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4천만 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10억은 4억이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드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40% 이상은요. 비중이 좀 많은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회비용을 여유롭게 세이브 시킬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여태까지 설명드렸죠. HLB를 가만히 묻어둔다라고 해서 수익을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묻어두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다른 쪽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서 무조건 갈아타세요가 아니라 기회비용을 고려를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냥 무시하기엔 너무 큰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기회비용을 여유롭게 세이브 시킬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비중의 절반 정도는 좀 회전을 고려하고 일정에 맞춰서 다시 올라올 때 재매수하는 전략을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다. 하지만 비중도 큰데 손실이 크다면 손실 사이즈에 따라서 계산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솔직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40% 안쪽이다. 40% 넘는 거는 좀 매도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40% 이내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다른 종목 사서 이거 복구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 안짝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충분히 이거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비중도 커 근데 수익은 30% 이상이야 이런 경우 사실 여유 있죠. 너무 행복한 시간이죠. 그럼 30% 이상 지금 수익을 보고 있다는 거는 45,000원 이하에서 보유하고 계신 가능성이 높겠죠. 매도를 하고 재매수를 하셔도 좋고요. 그냥 끌고 가셔도 좋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선택하실 수 있다. 오히려 이쪽 같은 경우에 수익을 좀 더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더 많이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부 익절을 한 다음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고 뭐 그냥 끌고 가셔도 괜찮고 악재가 아닌 이상 이 가격에 다시 오긴 사실 쉽지는 않으니까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그냥 중립적으로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를 해왔다. 장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일부라도 매도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 거 안 먹혀요. 왜? 애초에 팔 거였으면 진작에 팔았지. 그쵸? 여기 와가지고 판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비중이 근데 너무 많아. 근데 또 많이 물려있어. 그런 분들은요. 과감하게 줄였다가 다시 채우는 전략 저는 오히려 강추를 좀 합니다. 일단 시장이 주는 기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회비용도 너무
너무 큰 고려 대상인데 같은 말 반복하고 있죠. 오랜 시간 동안에 보유를 해왔다고 해도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그냥 돈 벌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전략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40% 정도 들고 있다? 그럼 절반이라도 팔고 다시 사는 전략. 홀딱 다 팔아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나올 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가만히 이제 무재료인 상태에서 옆 동네의 다른 종목들은 2배, 3배씩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만 고려를 좀 해보셔라. 그럼 뭘 사야 돼? 어떻게 사? 그건 제가 도와드린다니까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라. 그래서 무조건 HLB를 파세요라고 강요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더 나은 수익을 위해서 기회비용을 고려는 좀 하셔야 된다. 엊그제 제가 캐비너시 차긴 연준 의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쫙 드렸었잖아요. 이거 어쨌든 간에 당장의 큰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좀 걱정하고 고려를 해야 될 만한 것들이 실제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조만간 한번 내용을 또 풀어드리긴 할 건데,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감정을 좀 내려두고 이성적으로만 한번 계산을 해보셔라. 제가 한 번 한 번 다 뜯어서 상담도 해드리고 그러고 싶지만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요.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요청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고민되실 만한 것들, 비중이 됐든 혹은 수익 중이신 분들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경우들이 있겠지만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에 돌고 돌아 기회비용은 좀 고려를 해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어제 오름 테라피틱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지금이라도 사세요. 여러분들 사셔도 됩니다. 매수를 해보셔도 좋은 종목이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2.5조밖에 안 돼요. 이거 다시 4조에서 5조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한번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G2G 바이오도 말씀드렸는데 박스권 돌파해서 잘 가고 있죠.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리브스메드 한 55% 정도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바이오 수익 낼 수 있는 거 정말 많기 때문에 결정과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강요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결정하신다고 저한테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HLB 주주님들이 이제 앞으로 좀 고통받는 시간이 조금 올 수도 있다. 기다리는 것만큼 고통이 없는데,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나 빼고 다 돈을 벌어봐요. 이거 미치환장하는 거거든요 진짜로. 아니 뭐 참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참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야지 뭐 돈을 못 벌고 그렇게 있는 게 의미가 없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몇십 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 어마어마한 상승장이 지금 와 있잖아요. 근데 이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폭락장이 올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벌지는 못하고 잃는 것만 다 두드려 맞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를 미리미리 대비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의도는 좀 잘 파악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깔끔하죠? 자, 2월 달에 신청 한 번도 안 하셨다 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다 접수 잘 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좀 대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HLB를 집중적으로 메인으로 케어는 해드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일부 매도를 좀 했다가 뭐 다시 사거나 하는 등등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종목도 필요한 거니까 그것까지 같이 케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 머니코드 채널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 구독 누르시고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신청을 미리미리 해두시면 제가 한번 이제 몸소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짧게 간단하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이어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